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고추와 가지를 심은 여기 밭에 와 있는데요. 모두 가지과이고 여기 있는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가지과입니다. 따라서 요즘에 청고병이 자주 걸리는데 청고병이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내 밭에 청고병이 오지 않았더라도 거기다가 청고병에 좋은 그런 미생물 제제나 아니면 제가 쓰는 나노 원샷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나노 C, S, I, K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노 영양제도 있고요. 거기엔 나노 영양제 안에는 C, 나노 C와 살균제와 그리고 영양제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주게 되면은 청고병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금 쓰고 있는데 청고병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청고병 때문에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이 다 말라서 죽었는데, 예, 그거 이제 나노라는 것과 이제 청고팡, 네, 그런 걸 청고팡을 요번에 도입한 거고요. 예, 그 두 가지를 씀으로 인해서 마르는 병, 즉 청고병, 품마른 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가장 두려운 게 청고병입니다. 그냥 이 고추들이 아니면 이런 가지들이 말라서 죽으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웃거름을 줄 겁니다. 가지도 마찬가지고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요 고추도 마찬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무한 생장하죠. 계속 줄기를 뻗어가면서 마디가 점점 처음엔 2개였다가 4개였다가 8개였다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고추나 이제 가지나 토마토나 마찬가지로 계속 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름에서 한 달 간격으로 꼭 양분을 주셔야 되는데요. 노지의 경우 이제 이렇게 부직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가운데는 이제 비닐을 씌우셨겠지만 가운데는 부직포를 씌웠잖아요. 그 부직포를 씌우셨으면은 이렇게 복합비료를 주십시오. 여기는 칼슘 비료입니다. 질산칼슘을 넣은 복합비료인데요. 야라에서 나오는 그 비료입니다. 그 두 가지 비료를 복합비료와 칼슘 비료를 섞어서 보름에서 한 달 간격으로 요 고랑에다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미 작물이 많이 컸고 뿌리를 많이 뻗었기 때문에 요 고랑에다가 뿌려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부직포나 이렇게 비닐을 좀 거두실 수 있으시면은 이렇게 작물 근처 가까이에 뿌리가 있을 만한 곳에 이렇게 비료를 뿌려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직포에서 이제 녹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료를 금방 먹기 힘든데, 비닐을 살짝 걷어서 옆에를 살짝 걷어서 이렇게 비료를 뿌려주고 다시 덮어주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료를 넣게 되면은 금방 녹게 되죠. 금방 녹으면은 작물들이 금방 흡수를 해서 그만큼 빨리 과일들을 더 크게 하고 양분을 흡수해서 얘네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가지와 그다음에 꽃과 열매를 맺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웃거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휘어지죠. 이런 가지를 보시면은 아이고, 가지가 휘어집니다. 고추도 마찬가지로 고추가 뭐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고 이런 고추도 많습니다. 가지도 작아요. 엄청 작고 휘어져 있죠. 이런 고추와 가지를 나오지 않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붕소 비료를 꾸준히 주셔야 됩니다. 붕소는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양분 공급과 그럼 칼슘을 이동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붕소와 칼슘은 항상 같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염화칼슘과 붕산비료를 이렇게 통에다 넣어서 써요. 염화칼슘은 말당 50g에서 60g 주시면 되고, 붕산비료는 말당 10g 정도 주시면 됩니다. 즉 5대1 정도 이렇게 해서 뿌려주시면 되고, 꾸준히 주셔야 됩니다. 약 뿌릴 때나 뭐 옆에 물 줄 때, 만약 관주 시설이 있으면은 관주 시설이 있으시면 칼슘 비료와 요 붕산이 이제 연면시 비용이에요. 붕산 비료를 꾸준히 주셔야지 이렇게 작은 고추, 작은 가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붕산 비료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물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비가 자주 오지만 만약에 비가 자주 오지 않고 물이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여기 있는 물조루라도 이렇게 해서 붕산 비료와 염화칼슘을 넣어서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에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겨순을 추가로 또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겨순도 제거해 주고 이게 Y자로 돼 있는데 방아다리라고 하죠. 제가 방아다리, 고추 방아다리, 가지 방아다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Y자로 갈라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Y자로 갈라지는 부분, 그 밑에 있는 겨순과 그리고 잎을 꼭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잎이 이렇게 많이 커요. 크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잎이 땅바닥에 닿습니다. 이렇게 땅바닥에 닿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요. 지금 진딧물이 붙어 있네요. 땅바닥에서 흙에서 보통 해충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땅바닥에 닿아 있으면은 얘들이 이제 균과 해충이 들러붙기 때문에 땅에 닿는 그런 잎들은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가지나 아니면은 고추 아니면 저기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땅바닥에 닿는 이런 잎들은 무조건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병든 잎을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병든 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잎을 따내 새로운 잎을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잎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가지와 새로운 꽃을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고추나 이런 것은 잎을 제거해 주면 안 되겠지만 뭐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가지는 잎을 꾸준히 제거를 해주시면은 새로운 잎과 새로운 가지를 만들고 그리고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됩니다. 너무 크고 그리고 통풍에 좀 방해가 되는 너무 커다란 잎들은 크고 오래된 잎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그 가지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데 그리고 가지가 이제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잎들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잎들이 닿아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충이나 균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제 가지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진딧물이나 다른 뭐 응애나 깍지벌레 이런 것들이 땅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먼저 이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땅에 닿는 그런 잎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Y자로 되어 있는 방아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방아다리 Y자로 되어 있는 요 방아다리 있잖아요. 요 밑에 있는 잎과 겨순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꾸준히 이제 요쪽으로 이제 겨순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겨순을 제거해 주셔야지 크고 좋은 가지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겨순 쪽으로 양분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가지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겨순을 꾸준히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잎이 땅에 닿았죠. 땅에 닿아있는 잎과 추가로 나와 있는 겨순들은 꾸준히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것은 바로 오래되고 병든 잎을 제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보면은 지금 많이 우거져 있죠. 우거져 있으면 너무 크고 병든 잎을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제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병든 잎은 제거를 해 주면은 얘네들이 자극을 받아서 또 다른 잎을, 새 잎을 내게 됩니다. 크게 뭐 많이 엄청나게 잎을 따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잎에서 절반 정도의 잎을 따보았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오히려 새순이 빨리 돋고 꽃이 더 빨리 피더라고요. 따라서 수확량을 높이시려면 적당한 잎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밑에 있는 잎은 다 제거를 해주시고 요 중에 좀 크다 싶은 오히려 광합성에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너무 우거졌기 때문에 안쪽까지 햇빛을 들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잎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춥이 주는 간격과 어떤 비료를 줘야 되고 그리고 가지가 휘고 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뭐든 과일이든 채소든 큰 게 좋죠. 크게 키우려면 이제 무엇을 줘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만 하면 나중에는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통풍이 잘 되고
비가 와도 바람이 잘 솔솔 잘 통해서 수분이 이제 마르게 되면은 병도 덜 오고 충도 덜 오게 됩니다. 가지랑 잎이 너무 우거지게 되면은 그쪽에 약을 쳐도 그쪽에 이제 벌레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잎 따기를 해주시면은 어차피 지금 잎을 많이 땄다고 해도 며칠 있으면은 또 많은 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크고 병든 잎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거해줌으로 해서 얘네는 다시 그만큼의 잎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줄기와 꽃과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차피 이 잎을 제거를 해주시면은 새로운 줄기가 그리고 새로운 꽃이 더 왕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두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제거를 해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커다란 잎과 병든 잎 이런 걸 먼저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간격을 두고 이번에는 한 10%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10% 정도 또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가지 농사 재밌게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또 가지에 대해서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